제가 아동학대자입니까? 입양 부모가 아동학대자입니까? 장관님, 입양 유형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민법상 일반 입양, 민법상 친양자 입양, 입양특례법상 입양이 전인의 사건 같은 경우입니다. 파양이 문제가 되면은 입양특례법상 파양이 몇 명인지는 보거나 이런 대책을 내야죠. 겨우 한 건입니다. 알생 원인이 혹시 부모님 얘네이하고 부모님이 사망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이혼으로 입양을 했는지 그걸 좀 파악하기 있으나 드렸거든요. 그 발생 원인이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게 됐는지 보고하기로 돼 있거든요. 진행이 다 끝나고 네, 맞죠? 입양 절차고 네. 뭐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 자식이에요. 근데 왜 네. 그걸 이제 와서 군에서 뭐 시에서 나라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 허가 내주고 법원에서 해줬는데 이제 와서 네. 그걸 뭐 확인하고 조사한다는 게 참 웃기지 않나 싶어요. 전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했다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부산 해운도을의 김미애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천근과 같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그 자체의 본질이 있음에도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나비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국의 7개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입양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을 발표하면서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그간에 이제 그러면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법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겠다. 관례적인 게 아닙니다. 관례적이지 않고 제가 오전에도 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장관님 입양 유형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좀 전체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대로 크게 잘 몰라요. 보건복지부도 모르고 아동권리보장원도 몰라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민법상 일반 입양, 민법상 친양자 입양, 입양특례법상 입양이 전인의 사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통계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런 유형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알아야죠. 제가 그래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대법원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대로 안 와요. 입양 인용 건수 파악도 잘 모르고 특히 복지부는 법원 통계를 기초해서 분석을 했는데 법원하고 또 맞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친양자 관련 통계는 파양 건수만 따로 구분도 안 되고 파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가해적 가해율을 봐보세요. 입양 부모 비율이 0.234%입니다. 이 안에도 민법상 입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입양 가정의 학대 가해적 유형에서 민법상 입양인지 입양특례법상 입양인지 이것도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표 3에 대법원 제출 파양 현황 보세요.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여기 계시는 누구도 아마 설명 못할 겁니다. 이거는 입양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동권리보장원도 이건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2017년부터 작년 11월까지 4년 동안 보세요. 2981건의 파양인데 파양이 문제가 되면은 입양특례법상 파양이 몇 명인지는 보거나 이런 대책을 내야죠. 겨우 한 건입니다. 이것뿐만이면 그러면 민법 제가 변호사 15년 하면서 심각하게 본 게 민법상 입양과 파양입니다. 이거 보세요. 몇 년 동안 민법상 입양 파양 건수가 이렇습니다. 4,744년 4년 동안 약 3,000건입니다. 이런 데 대한 심각성은 알지도 모르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입양의 공적 시스템이 뭐가 문제 있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양 가정을 전수조사합니다. 청주시 보세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2021년 입양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난 명절에도 몇 건이 있었죠. 그 다 일반 가정 아닙니까? 그런 집에 전부 공문 보내야 됩니다. 최소한 80배, 100배는 더 보내야죠. 옳지 않은 통계 근거도 없이 함부로 이런 일을 국가가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입양가정조사 협조 공문에 아동 이름, 생년월일, 입양기관, 입양일자, 양부모 이름까지 이렇게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학대자입니까? 입양 부모가 아동학대자입니까?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아동 양육 확인서, 입양 양육 보조금, 입양 추가금 신청하겠다고 이거 써야 됩니까? 하나만 놓치면 좀 버려야 돼요. 울진군청. 혹시 부모님 얘네냐고 부모님이 뭐 사망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이혼으로 입양을 했는지 그걸 좀 파악하기 있으나 드렸거든요. 이 발생 원인이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게 됐는지 보고하기로 돼 있거든요. 진행이 다 끝나고 네, 맞죠. 이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단지 거의 입양 가족이에요. 특례법상 입양을 했다는 이유로 전화해서 이 아이 부모가 이혼인지 사망인지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나라입니까? 왜 입양 부모들이 이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보건복지부가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모시고 이 부분, 입양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정책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또 법원행정처하고 어떤 것을 저희들이 해야 할지 이런 것들 같이 좀 의논드리고 이 부분에서 입양 가족이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좀 의견 그간에 살펴보신 것들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